문화TV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문화재와 관련된 걸 시리즈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오래된 문화재들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이가 가장 많은, 아주 옛날 선사시대 막 고대 그때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바로 돌덩어리, 돌로 만든 거죠. 말 그대로 거성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썩을 수도 있고 불탈 수도 있고 뭐 철기 같은 경우에도 녹슬 수도 있지만, 거성문화, 돌로 만든 경우는 그나마 모진 풍파에도 그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성문화는 어떤 게 있냐면요, 뭐 영국의 스톤헨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인돌도 있습니다. 이런 시리즈를 한 개씩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원래 거성문화에 대해서 다 다뤄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스톤헨지, 이 스톤헨지도 뭐 이걸 여기서 제사를 지낸 것인가, 이 용도가 뭔가 미스터리로 남아있잖아요. 규모도 되게 크고 마치 우리나라 고인돌하고도 좀 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바로 고인돌, 우리나라의 고인돌은요, 전 세계에서 고인돌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쓰려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와야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무려 40%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고인돌 이야기도 한번 스페셜로 고인돌만 다룰 예정입니다. 고인돌도 여기에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또 미스터리를 갖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또 이런 거성문화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짜잔, 바로 모아이입니다. 이스터섬의 모아이. 생긴 것도 뭔가 독특하고요. 우리 그 약간 만년삼 아세요? 약간 우리 약간 표정 안 좋을 때 그리는 그 그림 같기도 하고, 얼굴도 특색 있고 눈알은 왜 없고, 그리고 얘네들이 되게 커요. 이런 애들이 이 섬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이것도 모아이도 7대, 세계 7대 미스테리 중 하나죠. 그래서 이런 모아이 석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 거성문화 중에 이 모아이 석상은요, 어디에 위치하냐면 남태평양에 위치를 합니다. 모아이의 석상의 위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볼게요. 제가 좀 죽기 전에 꼭 한번 들려보고 싶은 곳 중에 이집트, 뭐 타지마할 묘당, 그 중에 또 모아이 석상에 있는 이스터섬도 있습니다. 이스터섬 가려고 하면 항공로 자체도 복잡해요. 인천에서 도쿄를 들려서 타히티 갔다가 이스터섬을 들려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칠레에서도요 멀리 떨어진 섬이에요. 무려 3,700km나 떨어진, 뚝 떨어진 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울릉도, 독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멀리 가야 돼요. 그렇게 뚝 떨어진 섬, 이스터섬에 모아이 석상이 약 800여 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큰 석상을 만들게 됐고,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이게 여러 가설만 있고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라는 게, 그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아이 석상의 사진들을 보면은요, 웃기기도 하고 참 신기해요. 얘네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리고 얘네들이 땅에 묻혀있는 애들도 있었고 서 있는 애들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서 있는 애들이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주로 서 있고요.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냐면요, 섬에 분포된 모아이 석상을 대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거의 해안가에 많이 있죠. 내륙에도 몇 개 있지만 해안가에 있는 애들이요, 딱 사진 보면 어딜 보고 있습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륙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륙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안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아이는 섬을 지키는 수호신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생긴 것도 다 똑같고. 그래서 저는 와, 얘네들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옛날부터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모아이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아이 석상에 관련된 전설에 의하면요, 그때 당시 그 이스터섬이 처음으로 살게 됐던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의 왕이 호투마투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래 부족들이 막 경쟁 강제가 되면서 이 마투아 왕을 약간 숭배하면서 그 마투아 왕의 얼굴을 조각을 한 거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모아이는요, 크기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렇게 쭈루루룩 있어서 크기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작은 모아이도 있고 큰 모아이도 있습니다. 모자 쓴 모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아이 석상은요, 아주 작은 경우에는 3.5m, 하지만 돌덩어리가 3.5m면은요, 그 무게 자체가 약 20톤가량. 여러분, 1톤 트럭도 꽤 커요. 근데 20톤이면 정말 큰 거죠. 그런데 정말 큰 모아이는요, 약 20m가량. 20m면은 거의 빌딩 수준입니다. 그럼 빌딩 정도의 20m 정도의 높이에 무게가 무려 90톤. 와, 90톤이 상상이 되십니까? 90톤은요, 정말 수백 명이 그거를 끌어야 된대요. 그렇게 큰 규모의 모아이를 이렇게 여러 개, 800여 개나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모아이 석상은 사진을 보면 볼수록 정말 신비롭고, 그리고 이 모자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모자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왜 그런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래서 모아이는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대체 이런 짓을 왜 한 거야? 왜 만든 건지, 그리고 이렇게 큰 규모의 모아이 석상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가설만 난무합니다. 그래서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이 돌을 어디서 구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라노라라크라는 화산에서 그 화강암을 잘라서 만들었다는 건 밝혀졌습니다. 모아이 석상에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이 이스터 섬이라는 것 자체가 화산섬입니다. 우리나라 독도도 화산섬이고 울릉도도, 제주도도 화산섬이죠. 이 이스터 섬도 화산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섬 안에 화강암은 많았기 때문에 섬 안에서 어쨌든 돌을 구할 수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섬 안에서 돌도 못 구했다면 진짜 그건 미스터리지. 바다 멀리서 왔다고? 뭐 해저에서 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미스터리겠지만, 어쨌든 이 화산섬 안에서 화강암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석재를 잘랐던 그 채석장 옆에 이게 굴도 있고요. 거기서 돌을 떼어내다가 만 그런 흔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섬 자체에서 해결한 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모아이 만들었을까? 이 모아이 석상을 만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얼굴, 특히 이 얼굴 왜 만들었을까? 자, 그러면 여러 설들 다 소개를 해보면요, 첫 번째가 이 이스터 섬의 문명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전에 여기에 살았던 거주민들이 뭔가 신격화하는 사람을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족장의 외모와 뭐 닮게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가 너무 크고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얼굴도 똑같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큰 규모, 기계도 없는데 큰 규모의 모아이 석상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외모를 닮은 사람이 또 결국 외계인 나오죠. 외계인일 것이다. 외계인의 얼굴을 닮은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외계인들 UFO를 타고 막 날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자 자체가 UFO에서 나왔던 외계인들의 파일럿 같은 그런 모자일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설도 있습니다. 뭐든지 좀 미스터리하면 기승전 외계인이죠. 왜냐면 정말 그냥 문명으로 대답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외계인이 만들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몸도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요, 또 이 모아이에서 관련된 것 중에서 이 만든 방법 자체도 되게 규모가 크잖아요. 사실 이 큰 애를 물론 눕혀가지고 막 조각을 한 다음에 세웠을 수도 있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로 만들었을까? 이게 만드는 설계법도 외계인이 알려줬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외계인까지 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막 가설이 난무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가장 현실적인 이론이 하나 기사가 났어요. 저는 그게 그나마 조금 수긍이 갑니다. 외계인은 솔직히 좀 그렇고, 이 연구에서 이 모아이가 나왔던 등장했던 곳에 항상 지하수가 있었다라고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섬에서는 항상 물이 부족하잖아요, 섬은. 근데 물이 나오고 지하수가 있었던 그 곳에 특정 공간에 항상 모아이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천대라던가 지하수라던가 물이 나오는 곳을 여기는 물이 나오는 곳이다 라고 모아이를 박아둔 게 아니냐, 식수원을 표시했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그나마 요즘에 나온 그런 가설 중에 현실적인 부분, 식수원을 체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모아이 섬이래. 이스터 섬에 이런 모아이를 만든 것에 대해서 왜 하필 이스터 섬에서 만들어졌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터 섬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스터 섬은 섬치고는 꽤 넓고, 이게 사실 화산이라는 게 순상화산이 있고 종상화산이 있거든요. 순상화산은 뾰족하게 독도처럼 뾰족한 거고요. 순상화산은 제주도처럼 좀 퍼진 겁니다. 이 모아이가 있는 이 이스터 섬은요,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좀 퍼진 그런 식의 순상화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도라르방어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모아이는 도라르방어 똑같다. 그래서 섬에서는 좀 이렇게 좀 특정 그런 인물을 신격화한다던가, 섬은 아무래도 바다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신을 믿는, 빌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모아이 석상을 만든 게 아니냐, 우리나라 돌하르방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가 큰 게 뭔가 닮았어. 맞네, 도라르방 느낌 있네. 그쵸? 모자 느낌이 있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도라르방하고도 또 비교해서 누군가가 또 논문을 쓰고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스터 섬의 원래 이름은 라파누이라고 합니다. 라파누이라고 이름은요, 이게 좀 뭔가 커다란 땅덩어리라는 뜻이라고 해요. 실제로 꽤 큰 섬입니다. 이 라파누이 섬, 이스터 섬은요, 서울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로 그래도 꽤 큰 섬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제주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꽤 큰 섬이고요. 그리고 이 라파누이 이 이스터 섬은 옛날에는 진짜 풍요롭게 울창한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터 섬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1722년 당시에 네덜란드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 선장이 바로 로헤벤 선장인데요. 이 로헤벤 선장이 딱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대요. 아니 뭐 이상한 석상이 막 이렇게 막 줄 서 있고, 안녕 이런 석상은 처음이지, 얘네들이 막 맞이해주고 있고, 이게 계속 나와. 몇 개가 나오냐면 막 800여 개가 나와. 그리고 여기에 석상은 800여 개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약 2,000명 정도밖에 안 돼.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만들었다고? 너무나 신기하고 선장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1722년에 처음으로 이스터 섬이 발견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그 뒤로도 이 모아이 석상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연구와 연구 끝에,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 섬에 있는 꽃가루를 막 연구해서 이 섬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모아이 석상이 있을 당시에 1700년도만 하더라도 이 섬은 나무가 별로 없고 평원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 번성했을 때 이 섬은 울창한 숲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가루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측정한 결과 그렇대요. 그리고 그 섬의 식생을 연구한 결과 이 섬 안에는 약 2만 명 정도의 거대한 문명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이 모아이에 있는 이 문명들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 왜 망했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가장 정설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제 엄청나게 발달한 문명이 카누도 만들면서 배로 이제 카누로 나가가지고 어업 활동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섬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부족들이 경쟁적으로 모아이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모아이를 크게 만들고 모아이를 잘 만들수록 자기 부족이 더 번성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미친듯이 모아이를 만들게 됐대요. 근데 이 모아이를 만들면 눕혀있는 애를 이렇게 조각한 다음에 막 세우려면 그거를 굴릴 때 이런 통나무 같은 게 필요해요. 피라미드도 통나무로 다 굴려서만 만들고, 그때 당시 이렇게 큰 돌을 옮기려면 통나무로 굴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무가 더 필요했고, 또 엄청나게 카누를 많이 만들면서 이런 나무들이 필요해서 엄청 막 무분별한 벌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무를 다 잘라버리니까 그 나무가 식생이 파괴가 되고, 나무에서 모두 좀 따먹고 이래야 되는데 나무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지고, 나무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씨가 말라 버리니까 카누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업 활동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터 섬에 있는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아에 허덕이게 돼서 이스터 섬에서 카니발리즘, 인육을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섬에 사는 식인종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나 아니면 정말 기아에 허덕이다가 인육을 먹게 되는 예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한대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인육을 먹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사람을 먹일 수는 없고, 어린아이를 이제 어차피 얘도 굶어 죽을 테니까 어린아이를 먹는데 자기 자식을 먹을 수 없어서 남의 집과 바꿔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기아에 허덕이니까, 이렇게 모아이를 만드느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아에 허덕이게 됐어 이러면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씨 뭘 봐 이러면서 누나를 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 모아이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무서워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그게 다 범죄라고 약간 양심에 찔리잖아요. 자신의 살인 행각이 찔리니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모아이의 눈을 팠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럼 모아이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훼손이 됐다라는 거죠.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럼 모아이가 모자가 있고 눈이 있을 때 모습이 대략 이렇다고 해요. 웃긴데? 어쨌든 무섭진 않고 좀 웃긴데, 어쨌든 모아이는 실제로 눈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눈이 도려낸 자국이 다 그대로 있다고 해요. 800여 개의 모아이의 눈을 도려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미스터리합니다. 엄청 빡셌을 것 같은데 다 눈을 이렇게 패서, 그래서 지금 천편일률적인 이런 얼굴이 나온 거라고 해요. 실제로 눈이 있었을 때는 부리부리하고 좀 무서운 석상이었다라는 거죠. 아, 약간 우리나라의 장승 눈알 큰 그런 느낌일 수도 있었겠다. 비나이다 하면서. 어쨌든 이런 거성 문화는 주로 이렇게 신앙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아이 앞에서 막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풍랑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빌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네 모아이 때문에 우리가 굶게 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훼손을 하게 됐다, 이게 가장 정설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정설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새로운 또 현실적인 정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터 섬의 멸망은 카니발리즘 때문이 아니라 유럽인들 때문이다라는 그런 정설이죠. 이건 뭐냐면요, 아까 1722년에 네덜란드 그 선장이 오고 이스터 섬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스터 섬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약탈할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유럽인들이 약탈을 하면서 유럽인들이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전염병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약간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웬만한 전염병들은 거의 이 뱃사공들, 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전염병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에이즈도 그렇고 매독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매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천연두, 이 원주민들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런 전염병을 전파했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많이 죽게 됐고, 그리고 이 원주민들을 노예로 막 팔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스터 섬의 화려한 문명이 멸망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이제 학설이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모아이 섬의 이제 미스터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처음에 모아이가 이렇게 머리 빼꼼 이런 식으로 머리만 많이 남아 있었대요. 비가 오고 이러면서 많이 묻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 모아이 근육남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밌는 짤방이 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만큼 묻혀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모아이를 캤어요. 산삼을 캐듯이 캤습니다. 그래서 캐봤더니 자, 모아이의 뒤태. 이 뭐죠? 이거 엉덩이 티팬티? 이 뭐지?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이런 모양도 있고요. 뒤에 이렇게 머리카락 느낌도 있고요. 등에 뭔가 이렇게 문신 같은 경우도 있고. 옛날 원주민들은 이렇게 섬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문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이 많이 하는 문신도 등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뒤태고요. 앞태도 보여드릴게요. 자, 앞태를 보시면 이렇게 길쭉하게,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도라르방이나 장승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깨알같이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큰 화강암으로 만든 모아이를 세우고 그리고 옮기고, 그러니까 이 모아이가 섬 가운데도 되게 많이 있고 버려져 있기도 해요. 버려진 거는 아몰랑 못 옮기겠어 하고 버려진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안가로 옮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 500명 정도가 필요하기도 했대요. 이걸 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람이 요만하게 느껴진다라는 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사실 고인돌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때도요. 이 고인돌 요만한 거, 아주 조그만 돌을 막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이렇게 행사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옮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모아이 규모 봤죠?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옮겼을까? 이 부분은 진짜 미스터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길쭉하고 크잖아요. 정말 50톤이 넘는다는데 얼마나 무거웠을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참 개고생을 시키죠. 막 피라미드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은 윗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그런 거 고생시키는 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돌 옮기는 거. 자, 어쨌든 이래서 모아이에 관련된 것도 또 다른 학설로는요, 이런 신격화된 조상의 얼굴을 담아서 내륙을 바라보는 게 모아이가 어쨌든 수호신이라는 얘기 아까도 했죠. 그런데 이 모아이가 어쨌든 뭐 이스터섬의 문명을 파멸을 가져온 또 원인이 된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스터섬의 모아이는 관광 기념물로 톡톡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스터섬에 모아이가 없다면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그렇게 칠레에서 3,500km까지 떨어진 데까지 가겠어요? 저도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터섬에 수입을 내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1995년에 이 모아이 석상은요, 라파누이 내셔널 파크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문화유산 등재가 됐고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아이를 보고 싶어하고 돈을 벌어주고 있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모아이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설을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으신지, 아직까지 모아이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어진지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정설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고대사의 숙제가 아닌가. 그 모아이가 그 돌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연대는 약 서기 400년 정도, 5세기, 4세기에서 5세기를 추정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의 뭐 광개토대왕 때 정도? 되게 많이 또 선사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 뒤로도 계속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최초의 모아이 만들어진 거는 한 4, 5세기로 보고 있다라는 거. 탄소연대 측정으로 돌의 그런 연대가 다 나오니까.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궁금증들은 아직도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라는 게 재미있는 건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문이 나오고 새로운 또 정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재미가 아닌가. 자, 오늘은 거성문화 시리즈 모아이 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거성문화 시리즈는 바로 스톤헨지입니다. 스톤헨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미스터리, 그리고 많은 그런 학계의 정설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